차분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수화기 넘어 미래의 장모가 될 사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른들 없는 집안은 아무래도 격이 떨어지잖아요. 저희 민서가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대접이나 받겠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 몇 마디가 나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펀치를 맞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다. 나는 이혼남이 아니었고 사기꾼도 아니었다. 단지 30이 훌쩍 넘어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평범한 가장이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내가 일구어낸 사업은 탄탄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내 삶에는 언제나 물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의 운동회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나는 늘 할머니와 함께였다. 남들처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족의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풍경이었다. 그 공허함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갈망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내게 온전한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라 믿었다. 민서는 내게 그런 존재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나를 이해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온기에 취해 그녀가 나의 외로움을 끝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한 격이 떨어지는 가족.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었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주신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마을에 사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는 그 작은 사고 후 남겨진 나를 당신의 전부로 삼으셨다. 낡은 한옥집에서 손수밥을 지어주시고 흙 묻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나는 그 꼬리표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민서와의 결혼은 그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게 온전한 가정을 줄 것이고 나는 그녀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내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배경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의 가족이었다. 내가 그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그저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였다. 그리고 그 시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할머니에게까지 다 상처를 입혔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만을 보았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로 텅 빈 집 안을 바라보았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다. 부모 없는 집안. 그 말이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의 존재, 나의 노력,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의 모든 희생까지도 모든 것이 허무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이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줄곧 생각했다. 나의 삶은 왜 이토록 공허한 것일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그 구덩이는 부모님의 부재로 시작되었고 그 후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 값비싼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이 모든 것은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나의 외로움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할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할머니는 당신의 작은 한옥집에 사시고 나는 이 거대한 아파트에 살았다. 할머니는 내가 내 인생을 살기 바란다고 하셨고 나는 그 말에 순응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한 달에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다. 할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작은 집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 집의 온기는 나의 차가운 삶을 더욱 차갑게 만들까봐 무서웠다.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서 그 온기를 찾으려고 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가족. 부모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듯한 안정감이 내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온전한 가족이라는 배경에 나도 모르게 기대고 싶었다. 민서와 결혼하면 나도 그녀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믿었다. 나의 공허함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던진 말은 나의 모든 기대와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부모 없는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채워지기를 바랐던 공허함 자체를 비난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나는 다시 한번 부모님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 나는 차가운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성공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둘러싼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간 정적만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이해하고 나의 상처를 감싸줄 사람은.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기가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외면했던 그 작은 한옥집의 말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와 결혼했다면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의 계산 속에서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되었다. 부모 없는 배경이라는 흠집을 가진 비록 돈은 많지만 격이 떨어지는 상품. 나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몸서리쳤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계산적인 태도로부터 나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전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의 작은 떨림에도 모든 것을 알아채시는 분이니까. 할머니, 저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뵐게요. 나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그래 그러렴 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남기셨을 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나의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 밤 나의 텅 빈 집에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내게 민서는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구원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몇 달 전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였다. 나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의 축하와 웃음소리 속에서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 순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 결혼식 신부 친구분이세요? 나의 어색한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나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부모님 없이 자란 이야기,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까지. 그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내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민서는 나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자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꿈꾸던 가정을 보았다. 다정하고 안정적이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 민서의 집은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 온기 속에 파묻히고 싶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사랑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것 같다. 나는 민서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녀가 가진 배경, 즉 온전한 가족을 사랑했던 것 같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던졌던 그 잔인한 말들 속에는 사실 민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보고 다가왔을지언정 나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조건 좋은 결혼 상대였을 뿐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삐걱거렸다. 그녀는 늘 명품 가방과 비싼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결혼식 규모와 예단에 대해 집요하게 요구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내가 결혼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은 사랑과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허영심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어제 저녁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울면서 어머니의 말을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 속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심하셨지. 그래도 오빠 나 정말 오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그 안에는 나의 상처를 위로하려는 마음보다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부서진 뒤였으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던진 말은 사실 그녀가 내게 던지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결국 우리 관계는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는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차피 끝난 관계였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외로움을 민서라는 사람으로 덮어씌우려고 했던 바보 같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나의 외로움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씁쓸하고 아팠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똑바로 마주볼 시간이었다. 내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계셨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온 것을 보시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나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톡톡톡. 칼이 도마 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결혼 엎어줬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애써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는 내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셨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다. 할머니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할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다듬던 채소를 한쪽에 내려놓으시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 아이 눈빛이 너를 보는 게 아니더구나. 네 뒤에 있는 네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아이 엄마는 사람은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법이지만 그 사람은 좀 지나쳤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은 항상 저울질하고 있더라. 나는 할머니의 예리함에 놀랐다.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을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할머니는 옅게 웃으셨다. 내가 그 아이를 좋아했으니까. 네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할미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을 테고. 근데 이제 보니 잘 헤어졌다. 그런 사람들과 한평생을 살면 네 마음이 더 시들었을 거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이 묻은 손을 툭툭 털어내셨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장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오셨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의 표지는 빗발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기셨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젊은 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갓 태어난 나의 모습이 있었다. 이게 다 너희 아빠 엄마가 만든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서 이 작은 가게를 꾸려갈 때 네 아빠가 밤늦도록 나를 도왔지.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네 아빠가 손수 만든 작은 간판을 들고 와서 나를 웃게 해줬다. 부모 없는 집 웃기는 소리.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젊은 할머니의 당당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지금의 할머니의 눈빛과 똑같았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우리 집안이 결핍된 집안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결핍을 사랑과 노력으로 채워 넣으셨다. 우리 가족은 부모 없는 집안이 아니라 2번의 이별을 겪고도 굳건하게 서로를 지킨 강한 가족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에서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기를 느꼈다. 이 온기는 민서가 주었던 불안정한 온기와는 달랐다. 이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변치 않고 나를 지켜주었던 나의 뿌리이자 나의 전부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길은 내게 사랑의 의미, 가족의 의미,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내게 알리지 않으셨다. 나는 그저 할머니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계신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 할머니는 내게 민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담담하게 들려주셨다. 내가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구나. 아니,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그 말을 하실 때도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으셨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딸이 아니라 나의 배경을 보고 결혼을 추진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시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다. 내가 그랬지. 우리 손주가 귀한 줄 아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했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줄 아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한 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손주한테 한 말을 다 들었다. 부모 없는 집안이라고 했지. 나는 우리 집안이 부모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남편도 자식도 먼저 떠났지만 나는 항상 그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손주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잘 자랐다. 돈이나 배경으로 사람의 격을 나누는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할머니는 분노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침착하고 품위 있게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셨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려고 하신 것이었다. 할머니의 말씀 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별말 못하더구나. 횡설수설하다가 끊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오해다라고 변명만 늘어놓더라. 허허.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농담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웃으셨다. 나는 할머니의 깊은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며칠 뒤 민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사과했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의 사과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건 좋은 결혼 상대를 되찾기 위한 노력처럼 보였다. 미안해 민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의 말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오빠 정말 이게 끝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불안정한 사랑과 그녀의 가족이 가진 물질적인 욕망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가족 즉 할머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할머니의 복수는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워주는 복수였다. 할머니는 나의 상처를 대신 아파해 주셨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 없는 집안의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자였다. 나는 민서와 완전히 끝을 낸 후 처음으로 진정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할머니 댁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내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호박죽을 끓여주셨고 나는 그 맛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할머니와 나는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옷을 만들고 원단을 떼와서 팔았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 사업가였다. 남편 없이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며 당당하게 삶을 일구어내셨다. 나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민서의 어머니가 말한 격이라는 것은 어쩌면 할머니의 발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품위 있고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할머니는 민서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손주가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지. 헌신짝처럼 버릴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 한마디에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 전체를 담은 깊은 자부심이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남긴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기가 죽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마음이 보잘것없는 거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법이지.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머니의 복수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려 하신 것이다. 우리가 결코 부족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감을 할머니의 말씀을 통해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할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그 버팀목은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돈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 됐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 미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민서와의 결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할머니와 함께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작은 집을 지켜나갈 것이다. 민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며칠 후였다. 그녀는 나에게 만나자고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갔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내가 찾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오빠, 정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서 사과하게 할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내면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사과 뒤에는 어머니의 잔인한 말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과 이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숨어 있었다. 민서,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사랑한 건 내가 가진 것들이었어. 그리고 나는 너의 가족에게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었지.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 각자의 욕망을 보았을 뿐이야. 나의 말에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던 것 같았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했단 말이야. 사랑했다면 내 어머니가 내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너는 나를 위해 싸웠어야 했어.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내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잖아. 너에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네 어머니의 말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가족이 주는 안정감을 더 원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우리가 이 관계를 시작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욕망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슬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민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자. 너도 이제 너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에게로, 나의 진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할머니가 나를 대신해 버린 복수의 진실을 알게 된 후였다. 할머니는 민서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않으셨다. 전화 통화를 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 통화 한 번으로 그녀의 오만함은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했다. 그분은 우리 집안에 대해 모르고 하는 말씀이니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렇게 운을 떼셨다고 했다. 그리고는 당신의 과거를 말씀해 주셨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자식을 키운 이야기,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셨다. 나는 우리 손주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주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요. 우리 손주가 가진 격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단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팩트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허영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굳건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집안인지를 증명하셨다. 그것은 민서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돈은 원했지만 돈을 일군 사람의 배경은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바로 그 배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품위와 존엄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할머니는 복수를 위해 그들의 재산을 뺏거나 사회적 지위를 깎아내리지 않으셨다. 그들의 허영심과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을 뿐이다. 이튿날 민서의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가 있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복수는 나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완전히 드러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다. 그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다. 할머니의 복수는 나를 구원했다. 나는 텅 빈 아파트에 갇혀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작은 집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격이 높은 집안이 될 것이다. 민서와의 파혼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밖을 헤매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할머니의 곁에 머물렀다. 할머니의 작은 한옥집은 내가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었다. 낡은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마당에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늘 결핍된 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통해 그 결핍을 채우려 했고 결혼을 통해 완벽한 가정을 이루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성공이나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내 곁에 있었다. 할머니라는 존재가 바로 그 모든 것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민서와 헤어진 것에 대해 한 번도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제야 너의 진짜 짝을 찾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결핍을 인정하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예시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나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이 작은 일상들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할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그동안 할머니를 외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저는 제 외로움만 생각하고 할머니의 외로움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외롭겠니? 그리고 나에게는 네가 있었다. 너만 보면 나는 힘이 났고 너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었다. 이제 네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면 된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그동안 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민서의 어머니가 말한 격이라는 것은 이런 할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진정한 격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다. 민서와의 파혼은 나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에게 진정한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시간, 나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할머니는 쭈그려 앉아 상추 모종을 심으시고 나는 옆에서 물을 주었다.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할머니, 콩나물국 끓여 드릴까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드시고 활짝 웃으셨다. 그래 좋지. 우리 손주가 끓여주는 콩나물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나는 할머니의 말에 빙그레 웃었다. 할머니의 칭찬은 내가 이룬 어떤 성공보다도 더 달콤했다. 텃밭 일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와 할머니와 함께 콩나물국을 끓였다. 할머니는 옆에서 나무를 다듬으시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잔잔한 목소리를 들으며 냄비에 끓고 있는 콩나물국을 휘저었다. 창밖을 보니 민서와의 파혼 이후 내가 살았던 텅 빈 아파트가 아득하게 보였다. 그때의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기는 사실 이곳에 있었다. 할머니가 계시는 이 작은 한옥집에,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콩나물국에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다.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손자니까. 민서와의 만남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콩나물국이 다 끓고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뜨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나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고 나의 외로움을 감싸주었으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손이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의 끝이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나의 인생은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아름다운 구원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가정을 가졌으니까. 나의 집은 부모 없는 집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집이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